네, 안녕하세요. 골라투자입니다. 네, 오늘 증시가 이제 다시 하락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뭐 하락폭 자체가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 이 상태에서 또 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가 고점이 되느냐 아니면은 여기가 다시 뭐 눌렸다가 다시 가느냐 뭐 이런 이제 관점들이 있을 텐데, 일단 0.9% 하락 자체가 뭐 심상치 않다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일단은 이 정도 수준에서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현재 그 중국에서 물가불화 뭐 별 얘기 다 나오죠. 뭐 대만 계속 뭐 외국에서 나오는 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사실 휩쓸릴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이라든가 뭐 지금 뭐 나쁜 상황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코로나라든가 뭐 여러 가지로 휩쓸리다 보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약간 불안감, 이제 크게 오르긴 좀 어렵다. 이거 올라도 되는 거야 라는 의심을 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시장 자체가 이거 0.9% 폭락했다고 표현할 수 없잖아요. 네, 그냥 일단은 하락하고 또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막 그냥 파도 치듯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으니까, 이 흐름 속에서 수익을 그러니까 낼 수 있는 건 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시 한번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아시아나항공입니다. 아시아나항공 1% 하락, 큰 하락이라고 볼 수는 없죠. 1%이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는데, 일단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유가 하락으로 좀, 그러니까 그 고점 대비해서 하락이죠. 아직 절대값으로는 제가 보기엔 좀 높다고 보지만, 일단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이제 항공사에 약간은 긍정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휴가철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여객 수요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중요한 게 대만이라든가 이제 그쪽 문제 계속 나오죠. 이제 그 중국, 그러니까 참 그 정치적인 것 때문에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진짜 막 중국이,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말고 이제 중국이 뜨기 시작했어요. 중국이 이게 얘네들이 지금 도발한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전세가 이제 중국 눈치 안 볼 수 있는 국가는 없거든요. 중국이 이제 세계에서 손가락에 드는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저는 외교 마찰을 일으키게 되면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이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이제 코로나 이후에 참 화물도 하고 이제 합병도 있었고 별의별 일이 있었지만, 일단은 지금 실적 자체가 박살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2020년 당시에는 박살났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래도 올해만큼은 좀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방콕 그 여객기 엔진 결함, 이거는 이제 이것 때문에 주가가 폭락한다라고 볼 수, 당연히 브랜드 이미지 타격이라든가 그런 건 나타날 수 있지만, 이것 때문에 박살난다 라고 표현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살짝 타격이 될 수가 있고, 중국 군사훈련,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게 거기다 코로나까지 있고요. 코로나에 이런 중국 쪽에서의 저런 마찰이 있으면은 상당히 이제 항공산업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그리고 이제 유상증자까지 결정이 됐습니다. 자, 이제 에어 무상 감자에 따른 이제 정정이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정정 전에는 증자전 발행 주식 총수가 1억 9천만이었는데, 이제 정정 후에 6,460만 주. 이제 상당히 이제 유상증자라는 게 이렇게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이제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이 돈이 지금, 그러니까 기업들이 지금 다 경계하잖아요. 이제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하니까 내부적으로는 다 알아. 얘네들이 바보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많은 대비를 하고 유상증자 할 수 있으면 하려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유상증자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해석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이게 단순히 우리는 이제 밖에서 보는 거죠. 밖에서 기업을 보는 거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인지, 어떤 의도가 있는지 몰라도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얘들은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거 정정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기는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종속회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처음 근데 이게 우리나라 그러니까 저가항공사라 하잖아요. 저가항공사가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저가 항공사 자체가 이게 돈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된다고 하기엔 또 부담이, 그러니까 이 산업, 그러니까 경기 영향을 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참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일단은 보면은 아시아나항공의 이제 유상증자가 조달 목적이야 뭐 당연히 운영자금 뭐 이런 걸로 하겠지만, 예. 제가 내부 얘기를 들어본 게 있는데, 여기까지 뭐 말하기가 또 그렇네요. 네, 그거를 얘기하면 또, 하여튼 아시아나가 이제 중요한 건 대한항공이 이제 인수가 되는 거잖아요. 인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내부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주가 그나마 이제 뭐 코로나 상황도 있고 하니까 돈을 빌려서라도 어떻게든 마련해서 아시아나를 먹게 되면은 얘네는 완전 독점적인 항공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만, 근데 이제 그 상황 그 과정에서의 문제가 좀 있을 수밖에 없죠.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 오케이 뭐 대한항공, 그러니까 그것도 산업은행 자본 뭐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우리를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걱정이 없죠. 얘는 내부적으로 참 회사 그러니까 2020년 당시엔 다들 그랬죠. 외국도 못 가고 코로나라는 게 퍼지다 보니까 진짜 내부에서 다 잘리잖아요. 그 직장도 다 잘리고 승무원도 다 잘리고 그래가지고 참 이런 큰 회사가 망하니 많이 막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오히려 그렇죠. 뭐 망할 걱정 자체를 안 하죠. 망하고 뭐고 그런 게 아니라 오케이 그냥 놀고 먹자. 우리 어차피 뭐 대한항공이 인수해서 뭐 어차피 뭐 잘릴 걱정, 지금 뭐 잘린다 그러니까 합치면서 이제 정리가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이론도 있지만, 합치게 되면 보통 이제 잘리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얘기가 나와서 둘 다의 어떤 고용을 좀 유지하는 쪽으로 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냥 좀 편하게 다 일하고 있을 거예요. 좀 코로나만 아니면 더 잘 될 수 있는데, 일단은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 일단 이제 그래도 하락세를 현재 가지고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고점 대비해서는 하락을 가고 있고, 이 상황에서 이제 다들 매수를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참 장기적으로도 이게 거의 완전 저점이죠. 최근에 이제 매수하면 왠지 바닥에서 사는 그런 느낌으로 매수하셨을 텐데, 일단 저는 뭐 하락한다라고 보기는 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는 뭐 특이한 상황, 그리고 뭐 해외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당장은 아닌 것 같아요. 당장 가기에는 얘네 시가총액 약간 좀 큰 회사고, 그리고 뭐 저런 이슈,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 이슈가 있어도 저게 뭐 그러니까 아시아나한테, 그러니까 그쪽 뭐 항공편은 당연히 뭐 마비가 되겠지만, 아시아나의 어떤 그 매출 비중에서 대만 그쪽이 차지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 얘네가 가지고 있는 뭐 어떤 사업 역량 자체가 뭐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시아나가 어쨌든 간에 어디로 가든,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이제 대한아시아나고, 사실 대한아시아나고 어디로든 화물을 하든 뭘 하든 얘네 피벗 자체를 잘하는 기업이어가지고 상당히 뭐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뭐 어느 정도 매출에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얘네 매출이 갑자기 반토막 난다거나 그럴 일이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이 있긴 해도 어쨌든 간에 그냥 주가는 좀 최근에 매수했다면 뭐 나쁘지 않았다라고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당장은 이제 올라가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이제 뭐 올인하지만 뭐 대출해서 매수한 것만 아니라면은 나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17,000원까지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당장 이게 그 소형주가 아니기 때문에 당장 간다기보다는 최소 연말이라든가 정말 이제 내년까지도 봐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증시 자체가 급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17,000원도 언제 닿을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한 뭐 며칠이면 닿을 수 있죠. 하루에 그냥 뭐 3%씩만 올라도 그냥 뭐 일주일, 2주일 뭐 이 정도면 닿는데, 지금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까 그 17,000원까지 10% 좀 넘는 수익률인데도 불구하고 17,000원 가는 것도 상당히 멀어 보이는 여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있던 뭐 이런 뭐 지지 저항 이런 걸 떠나서 현재 흐름 자체가 이제 그 외국인이 그렇게 막 크게 들어오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달러가 여전히 1,300원을 넘어갑니다.
여전히 지금 1,300원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냥 가지고 있기만 해도 좀 짜증나는 거죠. 한국 주식 매수했는데 주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무리 외국인 돈이 많더라도 조단이 굴리더라도 얘가 한국 주식 전부, 그러니까 전체로 움직이는 그 정도 수준의 자금은 아니잖아요. 1조 정도 굴린다고 가정하더라도 정말 뭐 10조, 그러니까 몇 조를 굴리는 아무리 칼라일이라든가 뭐 블랙록이라도 한국 시장 전체를 얘네가, 그러니까 한 기업이 전체를 움직인다고 보기는 그냥 어느 정도의 뭐 당연히 뭐 작은 비중이 있겠지만 전체를 움직이지 않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보다 보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다른 놈들이 팔아가지고 내 주식 가치가 떨어지고 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달러는 거기다가 이제 환율이 저희한테는 오르는 거지만 걔네한테는 참 그러니까 가치 자체가 참 이제 그러니까 미국인 입장에서는 참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저라도 좀 매도를 해둘 것 같아요. 저라도 일단 굳이 매수할 이유가 없고, 미국 지금 기준금리도 올라가는 상황에 굳이 뭐 한국 주식이 이제 뭐 선진국이다 뭐다 해도 이제 이제 인식 자체는 약간 이머징 마켓이라는 약간 느낌도 있거든요. 북한을 끼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크게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17,000원까지만 보시고, 대신에 이거는 익절손절 없이, 그렇다고 해서 매수하라는 거 아닙니다. 혹시 막 이런 거 보면은 막 그냥 익절손절 안 해도 되면 그냥 무작정 뭐 때려받고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 생각하는 게 그거잖아요. 막 주식은 어쨌든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오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유명했던 기업들, 진짜 우리나라에서 손꼽았던 기업들도 상장 폐지되는 경우들이 실제로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정말 주가가 막 100만원까지 갔던 종목들이 뭐 지금 뭐 20만원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해서 망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기 때문에 무작정 그냥 매수하는 건 사실 이제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말 이제 사업 자체를 좀 약간은 봐야 돼요. 사업 자체가 10년 뒤에도 잘 나가고 매출이 성장하고 시장 자체가 성장하는 그런 거를 봐야 되는데, 그냥 뭐 이거 뭐 만원에 사두면 뭐 10년 뒤 2만원은 가지 않겠냐라는 막연한 생각은 좀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 일단은 좀 원하는 목표가는 아니시더라도 일단 이 정도 흐름에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긴 한데요. 그게 뭐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이슈라고 보기는 또 어려워요. 네, 지금 이제 항공기 뭐 100여 편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평생 갈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뭐 연말까지 간다고 가정하더라도 이게 어차피 얘네들은 방법을 찾아낼 애들이에요. 그리고 그 비행기 자체를 이제 리스한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사 운용이 되는 거라 이 운용 방법을 찾아낼 애들이고, 그리고 지금 뭐 대거 취소로 인해서 뭐 당연히 하락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최근에 매수했다면 괜찮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지금 뭐 이 가격대에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사실 더 절망적일 수 있죠. 여기서 한 5%만 빠져도 내가 안 그래도 30% 이상 손실 보고 있는데 5% 더 빠지면 불난데 이제 부채질하는 그런 느낌이죠. 근데 이제 지금 저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중국에서 저렇게 군사적으로 이제 도발을 하는 거는 군사적인 뭐 갈등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그건 이 지구상에서 진짜 잘난 애들이, 이 핵심 키맨들이 이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걔네들이,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진짜 손꼽히는 중요 인물들이 이제 뭐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는 솔직히 휘둘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이건 블랙록도 휘둘리는데 중국이 저렇게 하는 거를 블랙록이라고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저거를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제 이런 시장 상황에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정말 이제 고래 두 마리가 싸우는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개인이 아무리 잘나고 기업이 아무리 잘나도 정말 중국 같은 국가 앞에서는 새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고래 앞에, 흰수염고래죠. 흰수염고래 앞에 새우기 때문에 진짜 크릴새우죠. 크릴새우 쬐만한 크릴새우라서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차원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 국가적인 저런 문제들은 뭐 이렇다 저렇다 하기보다는 그냥 이런 상황에서
어디로 피해갈 것이냐. 크릴새우가 뭐 흰수염 고래 잡아먹는 거 아니잖아요. 예? 크릴새우가 흰수염 고래 뚫고 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안 잡아먹히거나 꼬리에 치지만 않으면 다행이죠. 예, 그런 상황을 참 잘 인지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저거 관련주 뭐 중국 관련주 이렇게 찾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막 어떤 마찰이 일어났을 때 뭐 방산주가 뜰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종목들이 뜰 수 있지만 일단은 그거는 뭐 어떻게 된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죠. 주식이라는 게 어차피 돈 때려박으면 올라가고 그러는 거라 네, 일단은 그냥 좀 저런 상황에서는 일단 그냥 피하고 지금 시장도 뭐 저런 코로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 뭐 달러도 있고 뭐 중국 그쪽 일도 있고 하다 대만 일도 있고 하다 보니 참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굳이 막 매수하고 매매할 필요 없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초등학생도 돈 벌 수 있는 시장에서 그러니까 매매를 해야 되는 거지 지금처럼 막 뭐 어디로 갈지 사실 이제 100%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시장에서는 그냥 현금만 그냥 들고 있어도 승리하는 겁니다. 정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투자 대회에 나와서 0% 수익을 냈는데 중간 이상은 갔다라는 것처럼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 너무 공격적으로 하지 마시고 좀 보수적으로 수익 1%라도 더 낼 수 있는 매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제가 모니터링해서 좋은 정보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